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의 인연은 조금 특별했어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운명 같은 것도 아니고 오랜 친구의 연이었거나 학창시절 첫사랑도 아니었죠. 그 사람과 제가 처음 연결된 건 소개라는 아주 단순하고 흔한 연결고리 덕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신우이였어요. 지금은 그 말만 들어도 가슴 한구석이 쌓여질 정도지만 그땐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던 사람이었죠. 신우이는 제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았지만 나이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도 없었고 무엇보다 일할 때면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제가 무언가를 하나 지시하면 그녀는 꼭 2개 이상을 해내는 사람이었죠. 그냥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감탄이 나오는 직원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고객 동선까지 정리하고 장사가 끝난 뒤 퇴근 시간 30분이 넘도록 매장을 다시 처음처럼 닦아놓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내가 직접 뽑았다는 사실이 참 대견스럽기도 했죠. 사실 그녀가 처음 제 가게에 지원했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력서를 받아들고 그 안에 빼곡히 적힌 경력과 자기소개서를 읽다가 마음이 한켠 울컥했거든요. 정갈한 글씨체로 적힌 그리고 그 안에 묻어난 간절함, 책임감, 그리고 자존심.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력보다는 그 이력서에 담긴 태도가 좋았어요. 어디서든 최선을 다했고 어디서든 자신의 이름값을 하려고 애썼던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면접 때도 딱히 어려운 질문은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아끼면서도 눈빛으로 대답하던 모습, 그 조용한 단단함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뽑았어요. 그녀가 가진 책임감 그리고 살아온 태도에 저는 단숨에 마음을 열었고 정말 오래 함께 일하고 싶다 생각했죠. 사실 요즘 시대에 이력서에 자기소개서를 붙여오는 것만 해도 드문 일이죠. 그런데 신우이는 빼곡히 자기 이야기를 적어왔습니다. 읽다 보니 자꾸만 문장 끝에서 눈이 머물렀어요. 그 흔한 화려한 미사 여구도 없고 거창한 포부도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솔직함과 무게가 저를 멈추게 했죠. 그녀는 자기가 이혼한 여자라고,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엄마라고 아주 조심스럽고 담담하게 써 내려갔어요. 제 잘못으로 이혼했습니다. 지금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그 후회가 말이 아닌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아이 앞에 떳떳한 엄마로 다시 서고 싶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단 한 줄의 변명도 없었고 어떤 동정도 구하지 않았죠. 그저 솔직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자신을 내보인 글이었죠. 그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인생의 쓴맛을 더 많이 본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일을 시켜만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눈빛으로 말하는 걸 보니 저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죠. 그녀는 정말 완벽하다는 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성실하고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점점 더 마음을 놓게 됐고 직원이라는 관계 이상으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마감을 마치고 커피 한 잔 타서 둘이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랑은 좀 완전 딴판인 제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순간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궁금해지는데요. 그녀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제 동생은요,
공부도 잘했고 지금은 외국계 기업 다니고 있어요. 곧 본사로 파견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파견 나가기 전에 꼭 결혼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더니 슬쩍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사장님 만나볼 생각 있으세요? 그냥 부담 없이 소개팅처럼.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이 조금 당황했어요. 직원과 사적인 인연이 엮이는 게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괜히 나중에 어색해지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꺼내든 핸드폰 화면을 보고 그 모든 망설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딱 봐도 바르고 단정해 보였고 눈빛이 무척 부드러웠어요. 웃을 때 생기는 눈가 주름까지도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그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까워졌죠. 서로의 말이 잘 통했고 서로의 일상에 점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모든 시작은 그녀, 신우의 손끝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결혼과 동시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됐지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켠으론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원했고 저 역시 언젠간 엄마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도 많아졌어요. 몸이 변하고 리듬이 바뀌고 무엇보다 제가 매일같이 나가던 카페 일을 이제는 온전히 해내기 어렵겠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그럴 즈음 저는 자연스럽게 신우이에게 매장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미 일을 누구보다 잘 해내고 있었고 손님들도 그녀를 믿고 따르는 분위기였죠. 그러니 저로서는 그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여겼죠. 놀라운 건 그녀는 정말 잘 해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운영할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매장 정리, 동선, 배치, 직원 간 소통, 손님 응대까지 모든 게 한층 매끄럽고 정돈돼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한테 맡기기 정말 잘했다 싶었고 무엇보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좋은 남편을 만났고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품고 내 몸만을 돌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아이를 낳고 조금씩 몸이 회복된 뒤 저는 다시 매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어요.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했고 내 역할을 천천히 다시 찾아보려 했던 거였죠. 저는 사실 신우이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자신이 오랜 시간 지고 있었던 짐을 이제 제가 나와서 나누는 거니까 그녀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뭔가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어색했고 신우의 인사도 어딘가 어정쩡했고 직원들의 시선도 살짝 불편해 보였어요. 아, 나 없을 때 뭔가 구도가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다시 적응하는 입장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퇴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잠깐 우리 집으로 좀 와라. 말투는 짧았고 내용은 없었지만 느낌은 분명했어요. 좋은 얘긴 아니겠구나.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그날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앉기도 전에 잔뜩 상기된 얼굴로 맞이한 시어머니에게 봉변 아닌 봉변을 당하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환한 얼굴을 숨기지 않은 시어머니의 눈빛이 방문을 여는 순간부터 저를 찔렀거든요. 전 아직 인사도 채 못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어요.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 한마디에 저는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싶어서 고개를 갸웃하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이며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지금 우리 딸 마음이 어떤 줄 알아? 다들 우리 딸이 사장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가 나타나서 사장이다 라고 하면 우리 딸 체면은 뭐가 되니?
저는 그제야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되도록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사장 행세는커녕 오히려 스텝처럼 한 발 물러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형님께 너무 오래 맡겨만 두었으니까 이젠 제가 조금씩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지금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해하는 줄 알아? 알바생들 다 바뀐 거 너도 알지? 그 알바생들이 오늘 우리 딸 뒤에서 이렇게 말했다더라. 뭐야, 사장 아니었어? 그럼 왜 사장 행세한 거임? 헐, 며느리 가게인데 시가 지들 건 줄 알고 설치는 거임? 결혼하면 완전히 여적여임? 여자의 적은 여자. 이렇게 피아냥댔대.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어? 우리 딸 마음 상한 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카페를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었고, 형님과 연락을 하며 꼭 필요한 순간에 나갔고, 서류 일이며 정상, 공과금까지 늘 뒤에서 챙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숟가락을 얹으려는 뻔뻔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몰아세우는 그 분위기,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그 카페를 우리 딸한테 넘겨라. 한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가족끼리 그거 뭐 따지니? 그냥 단돈 1억만 받고 넘겨. 우리 딸도 이제 제대로 사장 노릇해야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속으로 비명이 질러졌어요. 1억이라니. 지금 그 카페는 월 순이익만 해도 훌쩍 넘는 데다 내가 뼈 빠지기 위해서 만든 내 사업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단지 며느리가 가진 가게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얽힌 이 관계가 그 모든 걸 가족 사이니까 라는 이름으로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말이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어요. 어차피 너도 지금 애 키워야 하고 네 남편도 본사 파견 준비 중이잖아. 그냥 그거 정리하고 너는 네 가정에 집중해. 여자가 뭐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납득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형님도 나름의 입장과 감정이 있었겠지 싶었고, 무엇보다 당시엔 저도 남편 회사 일로 마음이 복잡했던 시기였거든요. 본사 파견 이야기가 슬슬 구체화되던 때였고, 아이도 돌이치 안 된 시점이라 저는 제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가정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처음엔 잠깐 놀라더니 곧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내려놓는 것이 우리 가족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눈치였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형님에게 카페를 넘기기로요. 법적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형님의 사업체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대신 단돈 1억만 받기로 했습니다. 장부에 찍힌 순수익을 생각하면 결코 합리적인 거래는 아니었지만 가족끼리라는 말 앞에서 모든 계산은 흐려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형님은 여전히 성실했고 오픈 때마다 직접 매장을 닫고 거래처와도 꼼꼼하게 연락을 이어갔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대로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흐름이 바뀌면 따라가기 힘든 법이죠. 그 시기가 딱 그랬어요. 저가 브랜드 카페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던 때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옆에 또 하나 생기고 다음 날이면 그 옆 골목에도 또 하나가 생기는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생겨나던 시기였죠. 당시 그 저가 브랜드들은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0원도 안 되는 가격을 내걸었어요. 심지어 1,500원짜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형님이 운영하게 된 우리 카페는 여전히 5,000원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우리 매장이 맛과 분위기로 손님을 끌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 가격도 중요했다는 걸 그제야 느끼게 되었죠.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고 가게 앞을 지나다가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럴만했죠. 500m 이내에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파는 가게가 5개나 있었으니까요. 형님이 특별히 무언가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실했고 여전히 묵묵히 운영했지만 흐름이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뀌었고 손님들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타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매장 내 취식 금지, 그리고 모두가 조용히 집에 틀어박혀야 했던 그 시절. 그때 카페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커피는 그냥 배달앱에서 누르면 오는 물건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애써 지켜온 공간의 의미는 서서히 사라져갔죠. 형님은 끝까지 버텼지만 결국 그 카페는 문을 닫게 되었어요. 형님의 카페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그건 누가 봐도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형님은 폐업을 앞두고 저와도 몇 번이나 상의했어요. 매출이 떨어진 이야기, 임대료와 재료비가 버거워졌다는 이야기, 직원 인건비도 빠듯하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버티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조금 챙길 수 있을 때 정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선택은 형님이 하시는 거지만요. 그때 형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이젠 진짜 한계인 것 같아. 서로 마음이 무거웠고 서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코로나 끝에 매장을 정리했어요. 정리를 도와드리며 저는 속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죠. 내 손으로 일군 가게. 그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다는 것에 대한 씁쓸함과 형님에게까지 이런 짐을 남겼다는 마음의 짐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형님이 본인의 선택이었던 그 폐업을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종용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올케가 그만두라고 했어. 제가 뭐 알겠어요? 다 올케가 그렇게 하라니까. 처음에 무심코 들은 말이었는데 그 말이 시부님 귀에 들어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네가 그랬다며? 우리 딸 그만두라고? 네가 괜히 넘기고 괜히 그만두라 해서 우리 딸 인생 망친 거다?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작 형님은 본인은 이제 정말 어렵다며 본인이 결정한 일인데 그 책임은 어느 순간 고스란히 저에게로 넘어와 있었어요. 그걸 처음 들었을 땐 정말 멍해졌어요. 아, 누구 하나는 족쳐야겠구나. 그래야 속이 풀리는구나. 그게 저였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거구나.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데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하자. 나만 참고 넘기면 이 집안은 조용하겠지. 그렇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느리라는 자리는 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리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저를 위하고 저를 감싸줘도 말이에요. 시댁 전체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여전히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시댁에 대소사며 행사며 모든 것을 도맡아 챙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대하는 말투와 태도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죠. 너 때문에 우리 딸이 망했다. 네가 괜히 넘겨받게 만들고 결국 망하게 했다. 그런 말들을 직접 하지 않아도 숨기지도 않았어요. 형님의 카페가 망한 건 그저 순리였습니다. 저가 브랜드 카페들이 거리마다 생겨났고 코로나라는 초유의 재난이 덮쳤고 심지어 그 다리 건너 항상 줄 서서 사 먹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조차 문을 닫았었거든요. 남편도 그렇게 말했죠. 그게 왜 이 사람 탓이야? 환경 탓이지. 누나 가게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힘든 시기였잖아. 그냥 순리대로 된 거야. 하지만 시부모님도 시누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화살을 저 하나에게 돌리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감정이 정리되는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너무 갑작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너희 집에서 식사할 거니까 준비 좀 해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예고도 없었고 사전에 어떠한 언질도 없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이요? 저희 친정엄마도 와 계셔서요. 날짜를 다시 잡는 게 어떨까요? 그러자 시어머니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야.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오니까 꼭 오늘 너희 집에서 해야 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가 오시길래? 왜 갑자기? 왜 우리 집이어야 하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쭙죠. 누가 오시는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님, 그러니까 네 시누이 남편하고 아이 셋이 같이 오기로 했어.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라는 말조차 바로 안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혼한 남편? 전 사위?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처럼 단호하고 빠르게 말씀하셨죠. 원래부터 얘기가 좀 있었어.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대. 그래서 오늘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고 그게 너희 집이 가장 좋잖아? 이해할 수 없는 논리가 당연하다는 듯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인데 이혼한 전 남편과 아이까지 데려와서 식사를 한다는 것도 그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우리 집에서 준비하라는 것도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투에 거절의 여지는 없었어요. 그 상황을 들은 친정엄마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곧바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딸 가진 엄마의 마음이셨을까요? 그 사람하고 다시 잘 된다면야 아이한테도 좋고 가족한테도 좋은 거지.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히려 저보다 더 분주하게 부엌에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 때문 아니었니? 네가 형님을 처음 고용한 게 기억나니? 너 그때 나한테 말했잖아. 형편이 안 좋아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그게 이렇게 다시 이어진 거잖니. 참 세상은 어떻게 돌고 도는지 몰라. 엄만 정말 자기 딸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한 끼 식사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셨죠. 식사 시간이 되어 저와 남편은 거실이며 식탁이며를 정리하면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친정엄마가 데리고 가셔서 조용히 식사 준비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국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전 남편도 아이도 아닌 시부모님과 형님 딱 세 분이었어요. 다들 같이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당황하며 말하자 시어머니가 나지막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나중에. 우선은 너희 둘하고 할 얘기가 있어서 그거부터 정리하고 나서 소개시켜 주려고. 그 말에 기분이 살짝 묘해졌지만 워낙 그 집 분위기가 늘 예측 불허였기에 그날도 그냥 뭐 또 할 말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사 내내 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말투는 평소처럼 다정한 듯 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어딘가 찬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던 그때 첫 번째 화두를 꺼낸 건 형님이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올케 지금 남편 못 만났지 않았나? 갑자기 나온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어요. 형님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도 잘 살지만 너무 잘 살고 있잖아. 원래 찬란했지만 더 찬란해졌잖아. 그 말에 저는 가볍게 웃으며 뭔가 답을 하려 했는데 형님은 고개를 휙 돌려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너 본사 언제 가니? 곧 파견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약간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죠. 가야 한다면 가긴 할 텐데 와이프랑 아이는 두고 갈 생각이에요. 괜히 환경 바뀌면 힘들 것 같아서 아직 애도 어리고 그냥 한국에 있는 게 낫겠더라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안 돼! 순간 놀라서 찻잔이 흔들릴 정도였고 정말 아이가 집에 있었다면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을 정도로 그 소리는 컸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남편도 표정이 굳어졌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조심스레 묻자 시어머니 얼굴이 상기된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 따라가야 해. 그게 원래 계획이었잖아.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고 사위한테도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위요? 그때 형님이 잔을 내려놓고 지그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야, 무슨 소리야? 지금 네 조카가 몇 살인 줄 알아? 기억도 안 나겠지. 그래, 지 새끼 낳고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조카는 기억에서 지웠겠지. 걔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가. 그럼 당연히 좋은 데서 학교 다녀야 할 거 아니야? 이 아파트에서 나랑 내 아들이랑 내 남편이랑 살 거야. 이 강남 아파트 나 줘. 그러니까 올케는 얘 따라가.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몇 초간 흐르다가 남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이 집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 집은 장인 장모님께서 해주신 집이야. 그걸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들, 정말 그렇게 나올 거야? 네 누나 재결합한다는데 도움은 못 줄 망정? 재뿌릴 거야? 네 누나가 매형이랑 다시 합치기로 했어.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엄만 그걸 응원하고 싶어? 그럼 니들도 응원해줘야지.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토해야지. 안 그래? 순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사람 하나 잡아먹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이젠 내가 사는 집을, 그것도 내 부모가 사준 집을 너무도 당연하던 듯이 내놓으라고? 화가 난다기보다는 어처구니가 없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한 번도 게으르게 살지 않았고 항상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보답이 이런 식이라니?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그러나 뚜렷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계세요? 스피커폰으로 좀 바꿔줘. 상대편에서 작게 응?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스피커폰으로 바뀐 듯한 작은 잡음과 함께 두 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지금 시부모님이랑 시누이가 저희 집에 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저 사준 이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시누이가 재결합을 하기로 했는데 그 가족이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네요. 저보고 남편 따라 외국 나가래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 없거든요. 이 집 살 때 저 사실 한 푼도 못 보탰잖아요. 엄마 아빠가 전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제 입으로 이건 제 집이에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죠. 그러니 엄마 아빠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집 어떻게 해야 하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빠의 굵고 낮은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터졌어요. 뭐라고? 그 집을 내놓으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시어머니 당황해서 손을 내저으며 그만 전화 끊어. 그게 아니야. 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했고 신우이는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 싶은 눈치였죠. 남편은 두 눈을 감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코맹맹이처럼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아빠, 우선 제가 한번 알아서 해볼게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고 저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가져가 보세요. 근데 가져가려면요. 조금 전에 들으셨죠? 우리 아빠 목소리요. 이 집 가져가시려면 우리 아빠랑 싸워서 이기셔야 할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고 신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건 남편이었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쉰 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하더군요. 이 집은
장인어른께 맡길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할게요.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 지원 안 합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배려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큰 돈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말까지 들으려고 이 사람이 그 배려를 한 거겠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의 얼굴이 굳어지자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누나가 돌려놓는다고요? 그래요. 그럼 저도 돌려놓을게요. 아무것도 없었던 때로, 거지같이 살던 그때로 돌려놓겠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살게 된 건지 다들 정말 잊으신 겁니까? 남편의 말은 결국 그 집안을 흔드는 일격이었어요. 남편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인연 끊는 거라고. 그렇게 시부모님 신우이를 돌려보내고 둘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정적을 깨트린 것도 다름 아닌 남편이었어요.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들었고 곧장 우리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품어주셔서. 그러다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남편의 어깨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그저 손을 잡아주었을 뿐인데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어쩌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모두 터져버린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서로만 있으면 돼. 우린 가족이니까. 지금도 우리는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인연을 끊는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하지만 더 마음 아픈 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사람들의 선택이었어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 가족이라는 끈을 놓아버린 거니까요. 저는 요즘 더 많이 남편을 바라보고 더 많이 안아주려고 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아무도 모를 아픔이 얼마나 클지, 그 속에 얼마나 지쳐 있을지 저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다짐해요. 나는 이 사람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세상에 등을 돌려도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믿고 지켜줘야 한다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